자, 칠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듭제곱근에서 n제곱근을 배웠는데요. 일단 정리 좀 해볼게요. A의 n제곱근은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은 몇 개이다? 3개이다. 이거는 실근과 허근을 포함한 것이죠. 네제곱근은 4개이고 5제곱근은 5개입니다. 그런데 자 n개 그 중에서 실근의 개수 n이 홀수일 때는 항상 1개고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이면 2개, a가 0이면 0 하나. 이때 0 하나를 0개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0 하나가 있어요. a가 음수이면 없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런 연습은 좀 하셔야 돼요. 8의 세제곱근 구할 때 x-2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의 근을 전부 다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2라는 실근 하나와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허근 2개가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요 단계에서 그러면 a의 제곱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했던 것처럼 a의 n제곱근은 이런 기호를 쓰거나 특히 짝수 제곱근에서는 양의 n제곱근과 음의 n제곱근이 있을 텐데 이런 기호는 실수에서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8의 세제곱근이 이렇게 3개가 있잖아. 그런데 이런 기호를 썼다면 그것은 이것만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홀수 제곱근에서 홀수 제곱근에서 음수를 홀수 제곱해도 음수니까 이 마이너스는 그냥 평범한 마이너스 기호일 뿐이다. 그러나 짝수 제곱근에서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이너스 16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허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허수일 때는 이거 자체를 쓰지 않는다. 다만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약속했기 때문에 제곱근에서만 음수의 제곱근을 사용합니다. 제곱근에서만. 자, 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n제곱근을 포함한 계산은요. 요거는 자 n과 n이 똑같을 때 얘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요거는 다들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요것만 강조했었어요. 이거는 mn 제곱근 a가 되고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한 다음에 5제곱근 a는 몇 제곱근 a가 된다고? 15제곱근 a가 된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6제곱근 a의 4제곱 이거 약분하듯이 얘랑 똑같이 약분해서 세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거꾸로 만약에 세제곱근 a의 제곱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똑같은 수 곱해서 얘를 뻥튀기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여기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다음에 세제곱근 a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같지가 않죠? 얘 같지가 않으니까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여기는 세제곱해주고 여기는 제곱해줘서 얘는 6제곱근 a의 세제곱과 a의 제곱에서 6제곱근 a의 5제곱 이렇게 만드는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듭제곱근의 계산은요. 지금 이 순간까지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수의 확장을 이용하여 유리수 지수와 실수 지수를 모두 다 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들이 있는 페이지는 그 페이지만 살짝 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요. 이전 문항으로 1번부터 5번 사이에 꼭 나와요. 한 문제씩.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의 특징은 원래 수능의 난이도가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있었죠.
근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약간 낮아졌어요. 그리고 아주 쉬운 문제는 약간 높아져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이 풍부해지고 킬러 문제는 없었던. 그러면 이게 앞으로 추세라면 여러분들이 이 계산들도 정말 조금은 성가시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연습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 연습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많지 않으니까 이거 연습해야 될 페이지에서는 정말 제곱근의 성질을 완벽하게 익히도록 힘주어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지수의 확장을 할 텐데요. 지우야. 오늘 아버지가 너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나가지 마. 딱 걸어버렸어. 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너 근데 반항하잖아.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안 나가겠지. 야, 이 자식아. 자꾸 빠질 거야? 너 저기 이거 받고 이거 13번까지가 숙제야. 오늘 영상 들으면 돼. 자, 봐봐요. 지수 법칙 보겠습니다.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요. 고1 학생들에게까지는요. 아버지가 잔금을 걸어버렸어. 집 밖에 나가지 마. 가 아니라 여기에는 자연수 지수만 사용하여라. 딴 거 사용하지 마.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0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고 마이너스 2나 3분의 2 같은 분수 안 된다는 거야. 자연수만 사용해라. 그렇게 해서 좀 비워놓고요. 그리고 A의 M제곱에 N제곱은 A의 MN제곱, 그 다음에 A의 B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 요런 계산을 하게 하는데 A반과 B반 그리고 공고 저희 C반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 반에서는 여기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기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세 가지로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예를 들어서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처럼 앞에 있는 M이 클 때는 A의 M 빼기 N 하세요. 이건 A의 5 빼기 2 하면 3 되죠? 그 다음에 A의 3제곱 나누기 3제곱처럼 이때는 3 빼기 3 하면 0이 되는데 그거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때는 1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A의 2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2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3제곱. 이거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큰 수 n에서 작은 수를 빼고 역수로 써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게 나올까봐 이거 못 쓰니까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런 거 나올까봐 이거 못 쓰니까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도 된다고 해주고 싶어. 정수지수까지 사용하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다성아 네가 혼자 밖에 나갈 수 있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했냐? 신호등이라는 게 있는데 파란색이면 왼손 들고,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나 까먹었어. 왼손 들고 걸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것처럼 A의 0제곱이라든지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사용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지수의 확장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정수지수의 정의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수업은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스토리를 짜서 정리해 두세요. 완벽하게. 정수지수의 정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의 0제곱. 여기서 나온 거죠? A의 0제곱 뭐라는 얘기야? 1.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나오면 얘가 역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A의
n제곱분의 1. 특히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성가시거든요. 2분의 5에 마이너스 2제곱.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멘붕에 빠지기도 해요. 그때 이거부터 빨리 없애세요. 얘를 없앨 때는요. 이게 음수라는 기호가 아니라 역수를 만들어라는 기호로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역수로 만들면 이 마이너스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지. 25분의 4가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없애세요. 그래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성가시니까. 특히 5에 마이너스 2제곱인데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얘를 없애면서 그냥 역수해 주시면 돼요. 참 편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정수지수의 정의에서 A의 조건이 생깁니다.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연수지수에서는 A가 0이어도 되고요. 뭐가 돼도 마이너스 음수가 돼도 아무거나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야, 3의 0제곱은 얼마니? 1이지. 2의 0제곱도 1의 0제곱. 0의 0제곱을 이 아이들로부터 나왔다라고 본다면 얘는 1이라고 봐야 될 거야. 근데 만약에 0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0을 3번 곱하면 0의 제곱 0의 1제곱 여기에서 나왔다면 얘를 0이라고 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 0의 0제곱을 이렇게 볼 것이냐 이렇게 볼 것이냐는 니들이 생각해 봐요. 결론이 안 나오겠죠. 선생님들끼리 엄청 싸웠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이 말을 금지어로 생각하자. 쓰지 말자라고 한 거야. 쓰지 말자. 그러면 0의 0제곱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너네들의 의무보다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나 선생님의 의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0의 0제곱이 딱 가능하는 순간 그거는 오류 문제가 돼버려. 그래서 문제에서요. x-2에 막 어쩌고 저쩌고 지수 들어가고 그럼 이때 뭐 지수에 제한이 없겠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x가 2보다 크다 이런 단서를 막 달아줘. 그건 뭐냐면 0의 0제곱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야. 근데 0의 0제곱 이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0의 0제곱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우리 윤서가 이제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 날 보고 야 이 뼈새끼 하고 욕하면 되게 좋아한다 미나. 자 윤서 너 나한테 그렇게 욕하면 돼 안 돼? 된다고? 민우야 그럼 돼야 우빈아 그럼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것처럼 쓰면 안 된다. 알았지? 쓰지 마. 자 그러면 정수지수의 정의에서 자 우리 마이너스 1의 0제곱은 1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갈등하냐? 1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이거 1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구성해봐. 원래 세상에는 곱셈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이 있다고 생각하고 A의 n제곱은 A를 n번 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했다고요? 0번. 안 곱했다는 얘기죠? 그럼 1만 남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시작하자. 뭐 했어? 일어나. 자, 나와. 이런 식으로 설명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졸리면요. 뒤에 가서 서서 들어주세요. 자, 봐봐. 자, 정수지수의 정의. 그러면 정수지수가 나와도 지수법칙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표현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그냥 A의 n 빼기 n으로 그냥 통일하게 돼요. 0이 나와도 괜찮고 마이너스 3이 나와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리수 지수로 확장을 하려면 유리수 지수의 정의. 자, 이것이 있으면 이제 정수 지수가 나와도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 정수 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 그럼 이것이 있으면 유리수 지수, 예를 들어서 A의 4분의 3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A의
마이너스 5분의 2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면 자 a의 n분의 n제곱의 뜻이 뭘까를 정의해주면 유리수지수의 정의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먼저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a의 3분의 1제곱이나 a의 4분의 1제곱이 무엇일까? 봐봐요. 얘를 3번 곱하면 a의 1제곱이 될까요? 그 다음에 얘를 4번 곱하면 a의 1제곱이 될까요? 되죠? 그렇다면 얘는 뭐냐면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야. 그러면 세제곱근 a란 얘기지. 그 다음에 얘는 4번 곱하면 a가 되는 수야. 물론 이제 여기에는 세제곱이나 4제곱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a에 그러면 4분의 3제곱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자고. a의 세제곱에 4분의 1제곱이면 4번 곱하면 a의 세제곱이 되는 수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a의 세제곱에 4제곱근. 자, 이 정도면 얘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를. 요 분모 m은요. m제곱근으로 가요. 분자 n은 a의 n제곱이 되고. 자, 다시. a의 n분의 n제곱은 m제곱근 분모가 n제곱근으로 가는 겁니다. 분모가 제곱근으로 가고 분자는 여기로 가요. a의 5분의 2제곱은 몇 제곱근? 5제곱근 a의 제곱.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란색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빨간색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 근데 지수법칙이 제곱근의 계산보다 더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빨간색 방향으로 고쳐서 계산하고요. 정답에 막 이렇게 여기가 지수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거를 근호를 사용한 식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고 봐요. 그럼 빨간색을 주로 많이 사용할 거란 얘기죠. 다만 유리수지수에서는 요 의미를 잘 이해해 주세요. 양수 조건이 있거든요. 밑이 양수여야 된다. 지수는 양수가 아니어도 되는데 밑이 양수여야 되는 이유가 지수 법칙을 사용할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이 음수였을 때 이런 거를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밑이 음수였을 때요. 이런 걸 쓰지 말아라가 아니라 밑이 음수였을 때 함부로 막 지수 법칙 현란하게 쓰지 말아라 이거야. 알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순서대로만 계산해라 이거야. 예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밑이 음수였을 때 지수 법칙을 멋있게 사용하잖아요. 뭐 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멋있게 사용하잖아요. 잘못된 답이 나옵니다. 일단 순서대로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2 허수가 되고요. 그거를 제곱하면 i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얘가 지수 법칙을 매우 현란하게 이거 곱해할 수 있잖아. 곱하기는 교환 법칙 성립하지.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가 돼? 4가 되죠. 4가 되면 얘는 2가 되잖아. 그렇죠? 마술도 아니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 조건은 지수 법칙을 사용할 조건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지수 법칙을 유리수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실수지수로 확장하고 싶죠?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냐? 허수로는 사용 안 합니다. 허수지수는 없어요. 실수까지 사용하고 싶은데 실수지수의 정의는 특별한 게 없고요. 어떤 수 5가 있는데 5에 루트 2제곱도 존재하는 수다 이거야. 루트 2가 1.414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는 5에 1.5제곱보다는 작겠지만 5에 1.4제곱보다는 좀 큰 어떤 값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용해도 된다.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 그리고 무리수 지수가 나왔을 때는 계산이 그냥 명확합니다. 너무 어렵게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느 정도 나오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2에 루트 2 곱하기 2에 루트 8 나누기 2의 제곱 뭐 이 정도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얘 지수법칙 사용할 수 있잖아요. 루트 2 한 다음에 플러스 2루트 2는 더하시고요. 빼지는 못하겠네요. 그러면 얘가 2에 3루트 2 빼기 2 이 정도 써라 이거야. 그리고 2에 루트 3제곱 다음에 곱하기 2에 루트 12제곱 이런 다음에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거 지수법칙에 의하여 분배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루트 36은 6제곱 2의 9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정도 수로 나오니까 실수 지수 그러니까 무리수 지수가 나와도 지수법칙 자신 있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가 대에서 지수의 확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A 스텝에서는 이런 를 하는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계산이 익숙해지면 얘네들을 뭐 하겠어요? 또 응용하겠죠.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응용하겠죠. 지수의 확장.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풀게 하고 싶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근데 지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거 건너뛰지 마시고요. 반드시 공부하시고요. 고2 학생들을 위한 특강이 이런 연습을 하는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 한 타임 해서 많이는 안 하고요. 2개월 동안에 6타임 내지 8타임 들어가는 좀 저렴하고 대신 계산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시간표 짤 때 그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비용은요. 그 공고학생들은 받지 않습니다. 공고학생들은 확통 추가 비용이 1, 2월 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계산료 특강 또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요. 여고 학생들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은 따로 특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학생들에게만 저렴한 비용을 받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설명할게요. 저기 그 공고 두 번째 반 학생들한테는 그냥 전부 다 참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견대로만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얘는 유리수 지수가 나왔죠? 그리고 항상 지수법칙의 모양 보세요. 밑이 어때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냐? 밑이 같아야 되는 거지? 나누기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소인수 분해하시고 밑을 통일하는 작업을 늘 하십시오. 그래요. 소인수 분해는요. 시험 볼 때쯤 되면 모든 세 자릿수나 두 자릿수는 소인수 분해의 결과를 암기하고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시험 볼 때 소인수 분해하고 지랄하면요. 시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인수 분해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24는 8, 3, 24고요. 그리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한 다음에 3분의 2제곱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자 얘는 2 한 다음에 3분의 4제곱 얘랑 곱하시겠죠? 그리고 나누기 잠깐 놔둘게요. 얘는 2의 1제곱이 될 것이고 3의 3분의 1제곱이 될 것입니다.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인데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 2의 1제곱, 2의 3분의 2제곱 요거 3개 묶어서 합시다. 그러면 얘가 2의 3분의 4제곱
빼기 2란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제곱은 암산 되셨죠? 이거 얼마가 돼요? 얼마? 1. 그럼 2의 1제곱 곱하기. 자, 얘가요. 나누는 수였어요. 그러면 3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해주시고 얘는 곱하는 수 확실하죠? 더하기 3분의 4 해주면 이것도 얼마? 1. 2, 3은 6. 이렇게 될 것이다. 다음 보세요. 지금 얘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아니 좀 얘기 좀 해줘. 양수예요? 음수예요? 나랑 얘기하기 싫어요? 삐져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면 지수법칙 맘대로 사용하십시오. 유리수 지수라도. 자, 이거 하고 싶냐? 곱하고 싶어야지. 약분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뭐 3분의 1 제곱하고 또 2분의 3 제곱 이렇게 할래?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 놔두시고요. 그리고 자, 늘 이런 거 나오면 소인수분해 할 생각을 하세요. 얘는 5의 세제곱이고요. 3의 세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네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5, 3의 세제곱하고 2분의 1제곱인데요. 잘 봐요. 마이너스 성가시다니까 바로 없애세요. 보이자마자 없애세요. 없앨 때는 역수로 하고 2분의 1제곱인데 내가 한 번 다시 안 쓰려고 이렇게 했어. 2분의 3제곱, 2분의 3제곱 하면 되나? 여기까지 되나? 그러면 이거 지우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 자, 마무리할 때 잘 관찰하십시오. 지금 봐봐요. 요거랑 요거는요. 원래는 3의 2분의 3제곱 빼기 2분의 3제곱 하면 얘가 0이니까 1이 되지? 아니면 이렇게 약분해도 좋고요. 다음 여기 5에 분자 있는 2분의 3 빼기 2분의 1 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5의 1제곱 5가 되는 거죠. 될까요? 3번 여러분들 보는 걸로 푸는 거랑 똑같은 속도 나올 겁니다. 보는 걸로. 나누기인데요. 나누기 그냥 살려주시고 이렇게 분배해서 곱하면 되나요? 그럼 얘는 5의 몇 제곱? 2제곱 나누기 2의 루트 12제곱이죠. 2루트 3제곱. 2루트 3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얘가 2의 2루트 3제곱. 나누는 수고 곱하는 수인데 없어지겠다. 그치? 얼마? 25. 자, 실수지수 나왔을 때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알았지? 다음 페이지가 맞죠? 6번. 이거는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같이 쓰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봐요. 소인수분해 하시고요. 밑 통일해 주십시오. 만약 밑이 다르다면 같은 것끼리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는 2의 1제곱이고요. 얘는 세제곱근하고 2의 제곱이 됩니다. 얘는 4제곱근하고 2의 세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거듭제곱근은 지수로 만듭니다. n제곱근은 a의 n분의 1 이렇게 지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라. 이 빨간 루트는 가로치고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안에서 곱하기 얘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 루트는 2의 3분의 2제곱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노란 루트가 지금 4루트하고 4제곱근하고 위치나 크기나 구별되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4루트 8이지. 근데 이거는 4제곱근인 거야. 그래서 얘는 2의 몇 분의 몇 불러주세요. 4분의 3. 그럼 여러분들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한 다음에 2분의 1 곱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때 이런 통분 같은 행동들이 좀 자주 요구가 됩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2의 12분의 12제곱 플러스 12분의 8, 12분의 9 그런 다음에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2, 12, 12 하고 29. 거기다가 2분의 1 제곱하면 2에 24분의 29 이렇게 되겠죠. 그 K 값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런 형태로 2번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나 연습장. 연습장 필요하신 분? 그리고 가지고 다니세요? 연습장 필요하신 분? 음, 하나. 자, 또. 그리고 가지고 다니세요. 한 장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갔다 와요. 망아지 먹어. 다 했어? 선생님이 여기에 쓸게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으로 루트를 좀 구별했고요. A 한 다음에 여기에 빨간색에 2분의 1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생략되어 있는 건 2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란색에도 2분의 1 제곱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요 A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얀색 루트 2분의 1 제곱 이거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바로 노란색으로 가네요. A에 4분의 1 제곱하고 빨간색 2분의 1 제곱. 그러면 지금 봐봐요. 빨간색으로 2분의 1을 분배해주면 여기 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A의 2분의 1 제곱 한 다음에 얘가 4분의 1 제곱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A의 2분의 1 제곱하고 A의 4분의 1 제곱하고 A의 8분의 1 제곱까지 나와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A의 8분의 1 제곱인데 여러분들 이 패턴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미 재미있는 규칙성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 것 같아. 8분의 1과 8분의 1 더하면 얼마가 되니? 8분의 1과 8분의 1 더하면 얼마가 돼? 대답 좀 해줘. 4분의 1이죠. 4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 그래서 얘는 그냥 A의 1제곱이 돼요. 들어와요. 이거 아주 고난도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이나 다양한 지식, 상식들을 축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몇 번이나 쓰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쓰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 1년에 한두 번은 쓰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까지만 더했다고 치자. 얘가 2의 5제곱이지? 얘가 2의 5제곱이지? 원래 없던 플러스 1을 해주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럼 똑같죠?
그러면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귀요미 하지 마세요.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2죠.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2는 4. 그러면 4 더하기 4는 8 더하기 8은 16. 16 더하기 16은 32. 그래서 32 더하기 32를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에 원래 5제곱까지 더했는데 2에 6제곱 빼기 1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했다면 2에 4제곱까지 했다면 2에 5제곱까지 못 가요. 하나 부족합니다. 그런 수들의 규칙성도 살펴보세요. 얘가 8분의 1 하나 있어가지고 4분의 1이 됐다가 4분의 1 더해서 2분의 1 다시 1로 가는 재미있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다음 요 페이지까지 기본적인 문제고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이 우리가 개념 설명이 짧게 이루어져서 여유 있게 진행하고 있네요. 공식에서요. 만약에 수화식에서 A와 B가 같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같을 때 같다고 하는 거니? 비슷할 때? 아, 진짜 똑같을 때. 똑같을 때. 도형에서는 이 기호는 똑같다는 기호가 아닙니다. 똑같다는 기호가 아니라 넓이가 같다는 기호예요. 근데 수화식에서는 똑같다는 기호입니다.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등식의 성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성질 존재했고요. 나눌 때 0이 되면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얘가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루트를 해도 되고 똑같이 제곱이나 세제곱해도 등식은 성립할 거야. 나중에 이제 미분하게 되면 미분해도 되고 적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붙여도 됩니다. 다양한 행동을 똑같이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A와 B가 원래부터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2의 5제곱이 2의 5제곱이 B라고 한다면 2의 5제곱이 B라고 한다면 여기에 똑같이 가르치고 5분의 1 제곱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좌변은 그냥 2가 되고 B는 어떻게 돼요? 5분의 1 제곱이 되는데 얘의 모양을 잘 보니까 얘가 넘어간 것처럼 보여.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로? 아니야. 역수로 넘어간다. 역수로. 그러니까 여기에 A의 P의 K제곱이 Q라고 한다면 P는 Q에 어떻게 쓰라고? K분의 1제곱으로 쓰라고. 오케이? 그럼 봐봐요. 6의 11제곱은 2의 11제곱과 3의 11제곱의 곱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요 2가요.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는 A의 몇 분의 1? 6분의 1. 그 다음에 3은 B의 몇 분의 1? 5분의 1. 그래서 2와 3에다가 A의 6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B의 5분의 1 제곱 해주고 거기에 똑같이 11 제곱 해준 다음에 곱하면 얘는 A의 6분의 11 제곱, 약분 안 되네요. 곱하기는 생략하고요. B의 5분의 11 제곱,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건 니들이 해봐. 이 정도로 그냥 책에다 해도 돼. 오래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식의 양을 좀 미리 가늠하고 너 연습장에다 할 때나 책에다 할 때 선택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서 A의 6분의 5제곱과 그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 3의 10제곱을 3의 5제곱이 B라는 걸 가지고 그냥 바로 B의 제곱으로 고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의 방법이죠. 근데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풀리는 방법은 2를 정의해주고 3을 정의해서 그냥 대입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항상 정답이 나오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 문제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이미 다 암기를 했을 텐데요. 그 곱셈 공식에서는요. 음수지수는 나왔던 것 같아요. A 곱하기 A분의 1이 나왔죠? 이제 음수지수 나오고요. 분수지수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분수지수나 이런 것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 잘 봐봐. 너네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 한번 목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많이 나와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B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정의해 드릴게요. A 마이너스 B의 이건 변형 공식이죠.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플러스에도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은 여기에 이것도 좀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준비를 해주세요. 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뭐 이렇게 등장해 볼게요. A 플러스 B로 나왔다. 그럼 지수가 지금 3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봐야 돼. 3분의 1의 세제곱 이런 걸로 봐야 돼. A의 3분의 1 제곱의 세제곱. 그럼 A가 되지? 그럼 얘도 B의 3분의 1 제곱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가 A의 3분의 1 제곱 플러스 B의 3분의 1 제곱인데 여기는 A의 몇 분의 몇? 3분의 2. 그 다음에 A의 3분의 1, 다음 B의 3분의 1 플러스 B의 3분의 2 제곱으로 지수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는 연습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뭐로 할 거냐면 A의 이걸로 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옆에다 쓸게요. A의 3분의 2제곱의 세제곱 빼기 A의 3분의 2제곱의 죄송합니다. B의 3분의 2제곱의 세제곱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봐봐요. A의 잠깐만요. 사망.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2제곱의 세제곱 들어가실 거고 플러스 3배의 A의 3분의 2제곱 B의 3분의 2제곱 하고 가로치고 A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B의 3분의 2제곱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내가 이게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A의 제곱 지수가 2분의 1로 축소가 되었죠.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A 플러스 A의 2분의 1 제곱 B의 2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B 여기에는 A 마이너스 A의 2분의 1 제곱 B의 2분의 1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걸 해볼게요. 요거는 x의 3분의 1 제곱 플러스 y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의 세제곱꼴로 얘를 인식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요만큼이 x의 3분의 1 제곱 플러스 y의
민호 보이냐 여기? x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x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플러스 y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나누기 x의 3분의 1제곱과 플러스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라면 얘는 이거랑 없애주시고 얘만 정답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해놓고 전혀 다른 곱셈 공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곱셈 공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십시오. 다음 이거는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얘랑 얘랑 곱하세요. 그러면 합 4인가요? 그러면 x의 몇 분의 1제곱이 돼요? 그다음에 y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하고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y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하면 또 합차인가요? 그래서 x 빼기 y의 마이너스 1. 약속대로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변형 공식이 좀 더 풍부하게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얘가 x의 2분의 1제곱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합하면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까요? x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으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변형 공식을 가져가겠다 이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가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x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하고요. x의 2분의 1제곱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센스 있게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3의 제곱 9 빼기 2니까 얘는 7이 되겠습니다. 7을 가지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외형흡연 어때 이 설명? 7을 가지고 요거로 가겠습니다.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49 빼기 2니까 47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변화가 있네요. 얘는 여기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보다는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요것이 더 편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여기에서도 얘는 생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써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3의 세제곱 27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 되니까 정답은 18이 되겠죠. 그런가요? 다음. 저희 10번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 문제에 응용이 된 겁니다. 이 공식이 이 문제에 응용이 된 거예요. 보니까 딱 그 느낌 오죠? 2의 3분의 1제곱,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y라고 한다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2의 3분의 1제곱 세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세제곱하면 얘는 틀림없이 2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 더하면 2분의 5밖에 안 돼. 그쵸? 2하고 2분의 1 더하는 거니까. 근데 이 값은 무엇이냐면 이 빨강이 제가 말하는 a죠. a. 이 빨강이 이거의 세제곱 빼기 3 한 다음에 이거 생략해도 되는 거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강 한번 다 있어야 되겠죠. 얘가 어떤 구조를 따라가냐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앞에 3
이런 구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6a. 봐봐요. 지금 이게 얼마냐면 2 플러스 2분의 1에서 2분의 5거든요. 2분의 5인데요. 2분의 5인데 얘가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6a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건 5가 되지? 그리고 거기다 5를 또 더하래요. 그럼 얼마예요? 10. 센스 있게 푸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새로운 내용 들어갑니다. 긴장해 주십시오. 지금 봐라. 얘가 뭐를 알려줬냐면 a의 2x제곱.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대수 파트에서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알려주든 안 알려주든 무조건 a의 짝수 x제곱 이런 걸 만들어서 풉니다.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해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얘가 짝수 x제곱인가요? 홀수로만 나오죠? 여기도 짝수 x제곱인가요? 다른 숫자가 나왔는데 3x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모분자에 무조건입니다. 믿어도 돼요. 무조건. 이거 곱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여기 세제곱 나왔어도 괜찮아요. 그냥 a x제곱만 곱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십시오. 봐봐요. 얘는 a의 2x제곱 플러스 분모는 1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a의 2x제곱이 얼마라고 했죠? 5라고 했죠? 6분의 4에서 3분의 2.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변형이 되면 어디까지 변형이 되는지 밑에 확인 문제까지 해보겠습니다. 요거 할게요. 요거. 샵 a의 2x제곱 플러스 1이고요. a의 4x제곱 하고 걱정인데 얘는 a의 2x제곱인 5의 제곱 20으로 봐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5분의 1로 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얘는 25로 보면 되고 얘는 5분의 1로 보면 돼. 분모는 얼마냐면 5 플러스 1이고 25 더하기 5분의 1. 이런 번분수 나왔을 때 분모분자에 5를 곱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분모분자에 5를 곱하면 30이 되겠고요. 얘는 125 더하기 6으로 나눠지네요. 5분의 2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오게 될 문항 중에 하나니까 이거 여기 23, 24, 25까지 다 풀어주십시오. 이거는 오늘 이 수업 시간 내에 완성하셔야 돼요.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0 몇 번 했어? 잠깐만요. 지금 얘는 23번은 x의 제곱을 6분의 1로 보고 분모 분자에 x의 1제곱 곱하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24번은 3의 2x제곱을 2로 분모 분자에 3의 x제곱 곱하면 돼요. 이런 방향으로 꼭 가주십시오. 어. 각각 문제 끝났으면 칠판에 있는 정답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24번까지. 24번까지 맞으면 제가 고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풀이는 분모 분자에 그냥 단일하게 하나만 곱하면 돼. 똑같은 거. 세제곱, 네제곱 곱할 필요 없어. 이 문제도 봐봐. 지금 얘가 a x제곱 물어봤지? 이거 구하세요. 이거. a의 2x제곱의 값 구하세요. a의 2x제곱 값 구하면 만약 얘가 5가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a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근데 a가 양수니까 플러스 루트 5로 확정이 되죠. a의 2x제곱을 구하려면 여기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런 행동만 하세요. 그리고 a의 2x제곱을 구하든지 사용하든지 하십시오. 예, a의 이것은 아직 그 수가 바뀐 건 아니죠? 그럼 이건 1차 방정식처럼 풀리는 거야. 얘가 a의 2x제곱 플러스 1 한 다음에 2배의 a의 2x제곱 마이너스 2 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요. 마이너스 a의 2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의 2x제곱은 3이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것도 연습을 할 거예요. 뒤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 얘가 이 값을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얘가 이 단원이 지수잖아. 지수에 네모가 들어가도록 식을 변형하세요. x분의 3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디에? 지수에. y분의 4가 들어가도록 변형을 하세요. 지금 조건식 이렇게 나왔네요. 13은 3의 x분의 3제곱입니다.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x가 x분의 1로 넘어갔죠. 이거 더 천천히 해줄 필요 있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17을 얘기해 주세요. 117.
3에 뭐가 되죠? 일단은 얘가 넘어가면 y분의 1제곱이 되고 81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81은 3의 4제곱이죠.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지수에 이 네모가 들어가도록 하라고 했어요. 거의 만들어졌어요. x분의 3하고요. y분의 4가 만들어졌죠. 근데 지수의 x분의 3 빼기 y분의 3 1번식과 니은식을 기억 나누기 니은을 이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3 나누기 117 117이요 13 곱하기 9인 것 같아요. 진짠가? 맞죠? 그쵸? 그러면 얘는 9분의 1이야. 3에 그리고 얘가 물어본 건 뭐냐면 요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고 밑은 3이에요. 나오겠죠? 얘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얘가 3의 x분의 3제곱 마이너스 y분의 4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죠. 그리하여 여러분들 맨 마지막 확인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지금 얘가 약간 변형이 되었거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싶은데 얘가 얼마라고 안 알려줬단 말이야. x를 넘기고 싶은데 넘길 데가 없지.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 세 개의 값이 같아요. 이 세 개의 값이 같죠? 그러니까 이 풀이는 이렇게 갑니다. k 그다음에 9의 y제곱도 똑같은 값 k 6의 z제곱도 똑같은 값 k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걸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이 좀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유형과 이유형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다음에는 이 행동을 똑같이 할 거예요.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지금 보니까요. 얘가 x분의 1과 y분의 1과 마이너스 z분의 2를 만들어야 되고 다른 거 만들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얘를 2에 2x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넘길 것이냐 아니면 그냥 4에 k의 x분의 1제곱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보자. 위, 아래? 지금 얘 만들으라고 했어. 위, 아래? 아래지, 아래.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도 그러네요. 9 한 다음에 k의 y분의 1제곱인데요. 지금 여기에서요. 6이요. k의 z분의 1제곱인데 이거 안 돼요. z분의 2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럼 뭐 해주면 되겠어? 제곱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봤더니요. 얘랑 얘는 뭐 하래요? 더하라고 했죠. 얘는 빼라고 했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서 기역 곱하기 니은을 한 다음에 나누기 디귿을 하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정리해 주세요. 정답이 나오나? 설명 다 들었어? 저희 다음 페이지에 27페이지, 28페이지에 41번, 42번, 45번 3개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정답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얘가 4 곱하기 9 하면 36인데 나누기 36 하면 얘가 1이 됩니다. 얘가 1이 되었대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0이 돼야 되는 거죠. k의 0제곱 1이니까요. 얘 정답이 0이 되는 겁니다. 자, 41, 42, 45 3개 해주세요. 맞아. 누구지?
대신 자, 자 보자. 지금 얘가 이거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럴 것 같진 않아. 대신 여러분들 x분의 1 부호는 좀 바꿔야 될 겁니다. 얘네들을 통분했을 때 x, y, z 한 다음에 x, y, y, z, z, x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걸 본 적이 있으셨죠?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에 x, y, 마이너스 y, z, 마이너스 z, x가 나오려면 자 x, y, 마이너스 y, z, 마이너스 z, x 나오려면 얘는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겠네. x, y, z는 나중에 곱한다고 봐야 되겠고 여기가 x, y는 z분의 1에서 나옵니다. x, y는 z분의 1에서 나와요. z는 곱하지 않겠죠. x, y, z를 분모로 만들 때 x, y를 곱할 겁니다. 그 다음에 y, z는 저희 y, z, x가 없죠. x분의 1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zx는 y분의 1에서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식을 만든다라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타당한가요? 그럼 이 식을 만들려면요. 자, 순서를 어떻게 배열해야 되냐? 10, 잠깐만. 이렇게 할게. 위로 좀 올리고. 10 나누기, 그 다음에 x분의 1이니까 2 나누기 y분의 1, 5. 이런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요것이 k의 x분의 1, z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제곱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얘가 1이야. 여기에다가 x, y, z 제곱을 똑같이 해준다라고 논리를 잡으면 얘는 1의 x, y, z 제곱인데 1의 x, y, z 제곱은 얼마입니까? 그냥 1이죠. 1의 거듭적으로 항상 1이죠. 그럼 얘가 1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0이 돼줘야 되는데 x, y, z는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야. 얘 0이 나온 거죠. 약간 어려워졌죠. 약간 어려워진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문제. 지금 여기에서는 10이 있으니까 K 사용하지 마시고 10 가지고 하세요. 이번에 해보세요. 이거.
나왔겠죠? 지금 여기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5와 80은 곱하고 a는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이 얼마라고 했죠? 이 값이? 2라고 하였으니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0 나누기 a가 100이 되려면 a는 4가 돼야 되겠죠. 마지막 한 문제 45번. 자, 시작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FP가 2분의 1이고 FQ가 3분의 1 분의 FP 플러스 Q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도요. A의 2P제곱 값 구하십시오. 그러면 A의 P제곱 값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A의 EQ제곱 값 구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fx 자체를 이렇게 보지 말고 얘를 변형을 하세요. a의 2x제곱 플러스 1 a의 2x제곱 마이너스 1로 변형한 다음에 문제 푸는 게 편합니다. 다 이거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a의 2p제곱 분모가 플러스 1이네요. 분자가 a의 2p제곱 마이너스 1이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3 a의 2p제곱 마이너스 3이 a의 2p제곱 플러스 1과 같고요. 넘어가면 얘가 2 a의 2p제곱이고요. 얘가 4가 되니까 a의 2p제곱은 2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a의 2q제곱의 값 좀 빨리 좀 구해주세요. 잘못했네요. a의 2q제곱이 아마 2가 나올 거고요. 왜냐면 3분의 1이잖아요. 선생님이 이거 2분의 1을 3분의 1로 계산했어요. 이거 a의 2p제곱 여러분 다시 계산해 주십시오. a의 2q제곱은 3분의 1이 맞아요. 그래서 2가 맞아요. 이거 구해주세요. 이거. 음, 이게 더 크게 나온다. 민우야 맞니? 아니야? 안 했냐? 했어 안 했어? 너 뭐 나왔는데? 아니 이거 3 나왔어? 그러면 a의 p제곱은 루트 3이고 양수 a니까 a의 p제곱도 양수일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q제곱은 얼마가 돼요? 루트 2가 되죠. 그쵸? 근데 그럴 필요가 없나? 지금 f p 플러스 q도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여기다 대입하면 a의 2p 플러스 2q가 되고요. 그럼 얘랑 곱하면 되는 거죠? 네, 플러스 1. a의 2p 플러스 2q 빼기 1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6 플러스 1분의 6 빼기 1로 되게 간단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변형이 되든 a의 2x제곱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분모 분자의 ax제곱 곱하시면 됩니다. 지우 놓친 거 있나? 설명 다시 해줄까? 어디부터? a ap제곱. a의 ap제곱 그 fp를
A의 EX 플러스 1분의 A의 EX 마이너스 1에 대입하는 거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입을 하고 거기에 2분의 1이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 2 A의 2P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의 2P제곱 플러스 1. 얘 넘겨요. 그러면 A의 2P제곱만 남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 넘겨요. 그러면 3이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다음에 A의 P제곱을 구하려고 했거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계속 이 식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P 플러스 Q를 대입하면 2P 플러스 2Q, 2P 플러스 2Q. 분모만 플러스 1, 분자만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얘가 A의 2P제곱인 3과 곱하기 A의 2Q제곱인 2의 곱식이 돼요. 3이 6이죠. 그래서 6 플러스 1, 6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확인되었어요. 지금 이런 류의 문제는 A의 2X제곱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분모 분자의 AX제곱 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숙제 개념원리와 RPM 모두 안 된다. 일요일 날 오지? 일요일 날 여러분들 1시 수업입니다. 1시 수업인데요. 개념원리는 여기까지 하세요. 이게 몇 페이지예요? 28페이지. 개념원리는 28페이지까지 하시고요. RPM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좀 달려주세요. 여러분들 세특 지금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학하십시오. RPM은 14페이지까지. 14페이지까지. 오케이? 작년에 되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 여고 너네들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선배 중에 하나가 중3 때 100점이 한 번도 안 나오다 마지막에 시험에서 나랑 같이 공부해서 100점이 나왔거든? 예, 고1 때도 얘가 1등급이 나오거나 1등급에 가까운, 그때는 9등급 책이었으니까요. 전교 6등 안에 드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하드하게 달렸더니 갑자기 어느 날 음료수를 엄청나게 큰 걸 사와가지고 선생님 저 숙제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만둘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장담할게요. 1, 2월 달에 이렇게 하면 내년 3, 4, 5, 6에 여유 있게 시험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3, 4, 5, 6에 막 그 촉박하게 막 그 긴장하면서 시간에 쪼이면서 하는 거야. 다른 과목 하는 과목 포기하고. 그래서 1, 2월 달에 고생합시다. 알겠죠? 가세요.